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8월 13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쉽사리 결론을 못 내고 있죠. 역시 민주당은 조금 더 많이 부양책을 하자 그런 입장이고, 공화당은 안 된다 뭐 그런 입장인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옥신각신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은 흐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확진이 56명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지금 지역 발생이 47명, 그리고 나머지는 해외 입국자들인데요. 어쨌든 지역 발생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50명이 넘은 게 오랜만이기 때문에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쨌든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학교, 학원, 또 심지어는 뭐 롯데리아에서도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타까운 흐름이고요. 또 이게 쉽게 잡힐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괜찮았는데요. 장중에는 좀 좋지 못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또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피는 별거 없었어요. 뭐 수급이 좋다거나 또 장중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미국이 어제 상승을 해놓으니까는 급등 출발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해외 증시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수급을 보면은 선물 옵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장중에는 옵션 쪽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고요. 장 막판으로 가면서 선물 쪽에서 좀 쏟아지면서 지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 그 파생 쪽의 영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 코스피는 보험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뭐 삼성생명이 워낙 강했어요. 보험업종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코스닥은 운송장 부품업종이 강했는데 역시 일부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오늘 장중에는 조금 약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초반에 강했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보시면 장 초반에 상승한 걸 그대로 유지를 했었죠. 막판에 쏟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장 초반 상승세가 그대로 쭉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만기주였는데요. 만기일이었는데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출렁임 없이 강했고요. 역시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을 하면서 오늘 한국 시장도 그대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국이 하루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나스닥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또 다른 지수들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한국 시장의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시면은 사실 코스피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많이 했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시 미국의 상승의 힘에 입어서 그대로 흐름이 나왔고요. 옵션 쪽에서 기관들이 좀 그 상방 쪽에 베팅을 해주면서 흐름이 나왔는데요. 장 막판에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오늘 수급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뭐 선물, 옵션, 그 코스피까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역시 미국 시장의 상승,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건 없었고요. 뭐 그런 원인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오늘 보험업종이 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종이 9%가 상승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험업종은 가능해요. 삼성생명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급등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종목이 좋았습니다만 일부 종목들 특히 HLB 같은 이런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지수가 굉장히 강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코스닥은 뭐 별거 없죠.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촌놈 가격 인하에 대한 안내인데요. 현물 SMS 40만원, 파생 SMS 75만원, 통합방송은 115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확실하게 인하됐을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삼성생명과 HLB입니다. 조금 전에 업종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HLB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종목 다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받았을 때는 없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보험업법이라는 게 지금 6월부터 발의가 돼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그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될 것 같았는데 뭐 지금 시간을 끌고 있어요. 어쨌든 쟁점은 그거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이 되면은 그래야 될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순환 출자 구조가 대부분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삼성그룹에서. 그런데 이제 삼성생명의 지분을 팔라고 그러니까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거의 20조 정도 되기 때문에 팔았을 경우에 삼성생명의 재무구조라든지 또 수익성 이런 것들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배당이 상당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7천억 정도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고 또 조정받았을 때 다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HLB는 역시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상당히 강하죠. 오늘 막판으로 갈수록 더 강했는데요. 자, 이건 이렇게 보세요. 그동안의 흐름이 안 나왔어요.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게 6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뭘까요?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삼성생명이 상승한 이유는 어떤 그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려감이 해소됐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냥 다른 종목들이 다 안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종의 어떤 그 매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단기적으로 상승시킨다. 그리고 후발주자로서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간다. 뭐 20조가 들어오니까 엄청난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어쨌든 우량주로서 좀 늦게 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튈 만큼 튀었어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서 조정받으면 아래쪽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아래쪽에서 접근을 해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HLB는 오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조정을 받으면 없는 분들은 아래쪽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결과인데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테마를 공략을 하고 있어요. 가장 이제 주요한 게
역시 길게 보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코로나 테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는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기, 단기 다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테마주들, 여러 가지 테마, 뭐 한 두 개 정도 테마에 있는 종목들을 더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매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흐름이 괜찮고요. 역시 8월 역시 괜찮은 흐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당분간은 꺾이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꺾이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어떤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에서 최소한 이제 100포인트 이상 꺾였을 때 그때 더 꺾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꺾이기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은 계속해서 테마주 순환매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이미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지 않은 업종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강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지수가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테마주가 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은 장중 단타 위주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는 상방이 유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수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결국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강하게 조정을 받았네 그랬을 경우에는 뭐 일봉 매매든 장중 매매든 상방을 좀 노려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여전히 강해요. 쉽게 꺾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진짜 2300 정도 이 정도가 깨지기 전까지는 쉽게 이 시장이 끝났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 그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꺾이기 힘든 그래서 강세를 유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중의 단타 뭐 이런 게 유리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다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역시 상방 쪽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좀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이랬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방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는 양쪽 다 뭐 과매수가 나오면은 하방, 과매도가 나왔을 경우에 상방이 이렇게 가능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단기는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8월 13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